백화점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던 날, 대표님께서 무대에 오르시며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바잉팀을 이끌어갈 팀장은 준혁이입니다. 저는 조용히 박수를 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12년을 다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날부터 7일 동안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 108통. 팀장님 없이는 이번 시즌 바잉 절대 못 마무리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큰 행사가 있는 날에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둑한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백화점 창립 20주년. 그리고 제가 이곳에 처음 발을 들인 지 정확히 12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바잉팀 팀장 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분위기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팀에서 제만큼 이 일을 오래 깊이 해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국내외 브랜드 담당자들과 12년을 쌓아온 신뢰, 매 시즌 바잉 전략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해온 경험, 신규 브랜드 유치부터 계약 협상까지 전부 제 손을 거쳤습니다. 아직 팀장이라는 직함은 없었지만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이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해도 채 뜨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브랜드별 부스 배치를 다시 확인하고 당일 오전 배송된 홍보 물품 목록을 검토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일이었으니까요. 선배님, 또 제일 먼저 나오셨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홍보팀 과장님이 커피 2잔을 들고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이 눈을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살며시 두근거렸습니다. 오전 10시 전 직원이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기념식은 예정대로 시작되었고 대표님께서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힘차게 손을 쳤습니다. 오늘 특별히 중요한 인사 발표가 있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바잉팀을 앞으로 이끌어갈 팀장을 임명하겠습니다. 조준혁, 앞으로 나오게.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대로 걸어나간 사람은 올해 입사한 지 6달이 채 되지 않은 대표님의 조카였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준혁이는 패션에 감각이 있고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준혁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6달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준혁 씨가 입사했을 때 대표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준혁이가 이 바닥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요. 잘 이끌어줘요. 물론이죠. 비트, 후배를 가르치는 건 제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진심으로 가르쳤습니다. 브랜드 담당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시즌 바잉 기획서를 어떻게 짜는지, 해외 전시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는지, 마진 구조와 재고 리스크를 어떻게 읽는지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몸으로 익힌 것들을 그대로 꺼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시즌 트렌드 보고서가 준혁 씨의 이름으로 대표님 책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3년을 공들여 유치한 해외 신규 브랜드의 계약서에는 준혁 씨의 서명이 먼저였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던 막내가 조용히 제 팔을 건드렸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준혁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선배님 없으면 저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탁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축하해요, 팀장님. 준혁 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안심한 듯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 창가에 혼자 서서 12년을 돌아봤습니다. 2013년 봄, 저는 이 백화점에 계약직 MD 보조로 들어왔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고 처음 1년은 재고 정리와 브랜드 연락 업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백화점 바잉팀은 이름만 있었지 체계다운 체계가 없었습니다. 브랜드 구성은 낡았고 해외 바잉은 거의 전무했으며 시즌마다 재고가 남았더니 판매로 처리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3년 차부터 시즌 기획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가 제안한 편집샵 콘셉트가 채택됐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5년 차에 주임이 되면서 국내 신진 브랜드 발굴을 맡았고 7년 차에는 해외 바잉 업무 전체를 제가 설계했습니다. 파리, 밀라노, 도쿄 전시회를 직접 다니며 브랜드 담당자들과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밤새 시즌 기획서를 수정하는 일이 당연했고 해외 출장이 겹쳐 가족 모임에 빠지는 것도 그냥 감수했습니다. 4년 전 이 백화점 역사상 가장 큰 브랜드 유치 계약을 따냈습니다. 유럽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M사의 국내 단독 입점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금액만 3억 2천만 원이었고 이 계약 하나로 우리 백화점 패션층 전체의 격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협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었습니다. 브랜드 본사를 설득하기 위해 자료를 5달에 걸쳐 준비했고 현지 미팅만 3번을 다녀왔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날 대표님께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우리 팀 덕분이에요. 저는 그날 저녁 혼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6달 전에 준혁 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지는 게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배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배님, 이번 FW 바잉 기획서 같이 써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아직 형식을 몰라서요. 선배님, M사 담당자분이랑 다음 미팅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저 혼자 들어가기 무서워서요. 선배님, 신규 브랜드 제안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처음엔 도와줬습니다. 신입이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도 5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기획하고 제가 협상하고 제가 정리했는데 대표님 앞에 올라가는 보고서에는 항상 준혁 씨 이름이 먼저였습니다. 준혁이가 감각이 있어. 대표님이 웃으며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옆에서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혁 씨가 팀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총무팀으로 갔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러 왔어요. 총무팀장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배님,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12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잠깐만요. 대표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해요. 10분 후 저는 대표님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대표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제 인사 발령 때문이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사 결정을 존중해요. 솔직하게 말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2년 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제 다른 곳에서 제 이름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대표님이 한참 동안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한 달만 더 있어줘요. 이번 SS 시즌 바잉이 코앞인데 인수인계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2주 후에 퇴사하겠습니다. 인수인계 문서는 모두 정리해서 공유 폴더에 올려두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퇴사 처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준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이 사직서 내셨다고요? 저 때문인가요? 개인적인 사유예요. 선배님, 어제 제가 팀장 된 것 때문이에요. 선배님이 계속 계셨으면 해요. 저 선배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게 사실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쓰웃음이 났습니다. 팀장님이 잘하실 거예요. 6달 동안 많이 배우셨잖아요. 앞으로 팀 잘 이끌어주세요. 저는 준혁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내 지수였습니다. 선배님, 다시 생각해 주세요. 선배님 없으면 우리 팀 어떻게 돌아가요? 준혁 팀장님이 잘 이끌어 주실 거야. 아니에요, 선배님. 솔직히 준혁 팀장님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지수야, 그럼 이제 배워야지. 팀장이 됐으니까 그게 저희 역할은 아니잖아요. 지수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두 번째는 홍보팀 과장님이었습니다. 선배님, 이번 SS 시즌 M사 바잉 회의는 어떻게 해요? 담당자 연락은요? 공유 폴더에 M사 담당자 연락처랑 지난 3년치 바잉 이력 전부 정리해뒀어요.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말이 쉽지. 선배님이랑 10년 이상 거래해온 담당자들이잖아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연락하면 어떡해요? 새 팀장이 직접 인사드리면 되죠. 저는 이제 이 회사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 네 번째 전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른 팀 동료들, 오래 거래해온 브랜드 담당자들, 심지어 M사, 국내 대리인분까지. 저는 모든 전화에 정중하고 차분하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공유 폴더 확인해 보세요. 다 정리해뒀어요. 둘째 날은 전화가 더 많아졌습니다. 오전에만 18통, 오후에 42통이었습니다. 총무팀장님이 오후 늦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선배님, 회사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생각해줘요. 팀장님, 저는 이미 떠난 사람이에요. 회사 일에 관여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번 SS 바잉은 선배님이 처음부터 설계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다 정리해 둔 거예요. 브랜드별 바잉 계획, 예산 배분, 담당자 미팅 일정 전부 문서화해서 올려뒀어요. 충분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왜 계속 도와드려야 하죠? 저는 12년 동안 이 회사에서 뭘 했나요? 준혁 씨는 6달 동안 뭘 했나요? 제가 기획하고 협상하고 실행했는데 보고서에는 준혁 씨 이름이 먼저였어요. 그렇게 쌓인 실적으로 팀장이 됐죠. 이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책임도 져야 해요. 팀장이면 팀장답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새벽 6시도 되기 전에 대표님 번호가 떴습니다. 선배, 내가 잘못 판단했어.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어? 대표님, 제 결정은 확고해요. 연봉 올려줄게. 얼마든지.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직함을 줄게. 수석 MD. 원하는 걸로 만들어줄게. 대표님. 저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이 백화점 바잉팀에 제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주말도 반납했고 명절 연휴에도 해외 출장을 다녀왔어요. 4년 전 M사 계약 다닐 때 5달 동안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 퇴근했어요. 그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3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대표님은 그 자리를 6달 된 조카에게 주셨어요. 그게 대표님의 결정이었고 저는 그 결정을 존중해요. 그러니 대표님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전 11시 준혁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도와주세요. M사 담당자분이 이번 주 안에 바잉 미팅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저 혼자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워요. 공유 폴더에 M사 담당자 성향이랑 지난 시즌 바잉 히스토리, 이번 시즌 제안 방향까지 전부 정리해뒀어요.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즉석으로 질문이 들어오면 저 대답 못해요. 그럼 미리 공부해 두셔야죠. 팀장님이시잖아요. 선배님, 왜 이러세요? 우리 잘 지냈잖아요? 어떻게 잘 지냈죠? 제가 일하고 팀장님이 이름 올리고요. 그게 6달 동안 잘 지낸 건가요? 이제 팀장님이 하셔야 해요. 팀장이니까요. 오후가 되자 지수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아무래도 대표님이 이제 준혁 팀장님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아신 것 같아요. 팀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해요. 무슨 일이야? 오늘 M사 담당자분이 갑자기 방문하셨는데 준혁 팀장님이 기존 바잉 구성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셨어요. 담당자분이 많이 불쾌하셔서 그냥 가셨어요. 선배님, 이러다 M사 계약이 날아가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는 이미 이 회사를 떠났어요. 제 일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까지 총 108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총무팀장님, 준혁 씨, 팀원들, 브랜드 담당자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선배님 없이는 안 돼요. 그래요? 이제 아시나 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용히 쉬면서 이력서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인연이 있던 패션업계 헤드헌터 2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경력을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조건 좋은 제안이 2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서울 강남에 새로 열리는 복합 쇼핑몰의 바잉 총괄 자리였고, 하나는 국내 대형 온라인 패션 플랫폼의 MD 수석이었습니다. 둘 다 현재 연봉보다 나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총무팀장님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M사에서 입점 계약 재검토 의사를 통보해 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뢰할 수 있는 바잉 담당자를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대요. M사 입점 계약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시잖아요. 알죠. 3억 2천만 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M사통에 연결된 유럽 계열 브랜드 2곳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다 합치면 올해 바잉 매출의 35%예요. 안 됐네요. 선배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기억하세요? M사 입점 협상 준비할 때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이 프로젝트는 담당자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책임졌어요. 5달을 밤늦게 퇴근하며 계약을 따냈어요. 그런데 그 공로는 준혁 씨한테 돌아갔어요. 보고서 표지에도 준혁 씨 이름이 먼저였고요. 이제 준혁 씨가 책임져야 해요. 팀장이니까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책임도 지는 거 아닌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말 내내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확인하지 못한 부재중 전화가 69통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대표님이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몹시 수척해 보였습니다. 직접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대표님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대표님은 소파에 앉아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당신이 해온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준혁이가
조카라서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사회 경험도 쌓고 자신감도 생기면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 자리를 빼앗는 거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아시나 보네요. M사에서 오늘 오후까지 확실한 대답을 달라고 했어요. 선배, 제발 도와줘요. 회사를 살려줘요. 저는 대표님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저는 이제 이 백화점 직원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프리랜서로라도 와줄 수 없어요? 원하는 조건 다 맞춰줄게요. 거절할게요. 대표님,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팀장 발령받던 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배님 없으면 저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 말 듣는 순간 알았어요. 아, 나는 영원히 누군가의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구나. 아무리 잘해도 내 이름은 늘 두 번째구나.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대표님. 저는 12년 동안 제 이름으로 제대로 인정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팀의 성과, 함께한 결과였죠. 그런데 정작 올라가는 자리는 제게 오지 않았어요. 대표님은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돌아가세요. 대표님, 준혁 팀장님이랑 해결책 찾아보세요. 팀장이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선배,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겠어요. 제 이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요. 대표님은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겠어요? 없지 않아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대표님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준혁 씨를 팀장 자리에서 내리시고 저에게 바잉팀 총괄팀장 직함을 주세요. 직급은 이사급으로요. 연봉은 지금의 2배 이상이고요. 그리고 전 직원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해주세요. 12년 동안 제 공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요. 준혁 씨는 팀에서 완전히 빼주세요. 저는 실력으로 뽑힌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어요. 대표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준혁이는 아직 어리고 어린 건 핑계가 안 돼요. 실력이 없으면 팀장이 되어선 안 되는 거죠. 대표님이 조카라서 기회를 주신 건데 그 기회는 제 자리였어요. 제가 12년 동안 하루하루 쌓아온 자리요. 이제 선택하세요. 조카 체면이냐, 회사냐. 대표님은 대답 없이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면서도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 총무팀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대표님이 조건 다 받아들이셨어요. 계약서 형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바로 서명하신대요.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밤 보내드릴게요. 2시간 후 저는 조건을 하나씩 문서화해서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서명된 계약서가 돌아왔습니다. 바잉팀 총괄팀장, 이사급 직제, 연봉 2배 이상, 전 직원 앞, 공개 사과, 준혁 씨 팀 이동,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전 직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백화점으로 들어섰습니다. 입구에서 지수가 눈이 새빨개진 채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선배님, 오셨어요. 왔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하나둘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표님이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은 건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웅성임이 퍼졌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 바잉팀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사람은 우리 선배님이었습니다. 시즌 바잉 기획, 해외 브랜드 유치, 계약 협상, 팀원 교육까지
전부 선배님이 설계하고 실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공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었습니다. 대표님이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총괄팀장이자 이사님이신 선배님이 이 팀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수가 눈물을 훔치며 손을 쳤고 홍보팀 과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준혁 씨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잉팀 총괄 팀장 이사, 제 이름 석자,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제 자리 위에 올라간 순간이었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도요. 같이 잘해봐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내 자리 생겼어. 정말 우리 딸 잘 됐다. 응, 12년 걸렸어. 안 늦었어. 제대로 된 자리에 제대로 서게 됐잖아. 수고했다, 딸. 전화를 끊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면, 참고 또 도와줬다면, 저는 영원히 누군가의 그림자로 남아 있었을 거라는 걸. 때로는 떠나는 게 남아있는 것보다 더 용감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스스로 먼저 알아야만 다른 사람도 비로소 알아주게 됩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의 주인입니다. 12년 동안 새벽마다 밤마다 쌓아온 모든 것이 드디어 제 이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이름으로, 제 손으로, 제가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누구도 저를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누구도 제 수고를 가로채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저는 제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요.